안녕하세요. 신경외과에 관한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유로 서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임신 중에 디스크 질환이 생기면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은 임산부들이 흔하게 겪는 것이 이제 임신 중에 허리 통증인데요. 척추센터로 질문이 하나 들어온 게 있어서 오늘 영상까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36주 임산부입니다. 일주일 전부터 갑작스런 허리, 엉치뼈 통증으로 걸을 때나 자세 바꿀 때 너무 아파서 일상생활을 아예 못하고 있습니다. 임산부라 방법이 아예 없는 건지 아니면 할 수 있는 치료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환도선다 통증 같기도 하고 디스크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질문 내용 중에 환도선다 통증 같기도 하고 디스크 같기도 하다고 하셨는데,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통증의 원인을 잘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임산부에서 특이적인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환도선다 통증, 그리고 일반인에게도 흔한 허리 디스크 질환,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구별해야지 치료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겠습니다. 환도라는 것은 정자세로 섰을 때 엉덩이 부분에 움푹 들어가는 부분을 이제 환도라고 하고, 이 부분에 통증이 생기는 것을 환도선다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pelvic girdle pain, 우리말로는 골반대 통증이라고 해서 임산부에게는 환도 부위뿐만 아니라 골반 주변에 여러 부위의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임신 상태에서는 높은 릴렉신, 호르몬 농도로 인해서 천장 관절과 치골 결합 부분, 이 부분을 이제 넓어지게 하고 움직이게 하면서 불안정성을 가져와서 골반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골반의 여러 부위에서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허리 디스크는 허리 통증과 더불어서 엉치 통증까지 동반을 할 수가 있고, 더 심할 경우에는 허벅지 그리고 다리 아래 종아리까지 내려가는 통증이 동반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환도선다와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는 이런 환도선다, 그리고 골반대 통증, 그리고 허리 디스크 질환을 잘 구별해서 치료를 해야겠습니다. 환도선다 그리고 골반대 통증 같은 경우에는 관절과 근육, 인대의 약화에 의한 통증이기 때문에 적절한 휴식 그리고 운동, 스트레칭으로 어느 정도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디스크 질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두어서는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신 중에 허리 디스크 질환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산부인 경우에는 사실 이제 임산부의 신체 변화와 더불어서 태아의 건강을 함께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증상으로 의심이 된다고 하면 정확한 진단을 해야겠습니다. 그럼 진단을 어떻게 할 거냐? 일반적으로는 이제 엑스레이부터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데, 태아의 건강을 위해서는 이제 엑스레이나 CT, 이렇게 방사선을 많이 쬐는 이런 검사의 경우에는 시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임신 첫 14주 이내에는 절대 시행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MRI는 방사선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장을 사용한 검사이기 때문에 임신 중에도 이제 안전한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신 상태에서도 전혀 부작용이 없고 태아에게도 안전한 검사이기 때문에 임신 주수 언제든지 검사를 하셔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MRI로 디스크가 진단이 되었다. 그럼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 관련된 문제인데요. 디스크가 정말 심한 경우 다리 힘 빠짐, 그리고 소변, 대변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마비까지 동반된 경우에는 임신 주수와 상관없이 이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휴식과 침상 안정, 그리고 적절한 운동, 그리고 물리치료 등으로 대부분 좋아지게 됩니다. 이런 보존적인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통증일 경우에는 흔히 스테로이드 주사, 뼈 주사라고 알려져 있는 신경 차단술까지 해볼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는 태아의 폐 발달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소아과에서도 간혹 사용하기 때문에 단기간 일회성으로 사용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장기간의 사용은 태아의 체중 감소, 호흡 감소, 심박동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지만, 보통 이제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증상이 심할 때만 신경 차단술을 고려하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신 중에 디스크 질환의 치료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정립된 치료 방법, 그리고 수술의 시기 등 이제 가이드라인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임신의 주수와 증상의 정도, 주사 치료나 수술의 시기 등을 결정할 때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해야겠습니다. 제가 신경외과이기 때문에 수술이 필요한 심한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
임신 34주에서 36주 이후라면 태아의 발달이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디스크 수술과 분만을 함께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만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제왕절개로 함께 수술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또 코너 이퀴나 신드롬이라고 해서 이제 말총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소변 대변 조절 능력이 떨어지거나 양하지의 힘 빠짐이 진행될 경우에는 임신 주수와 상관없이 수술이 필요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경학적 증상이 미비하고 증상이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제 어느 정도 경과를 지켜본 후에 출산 이후에 수술을 고려하는 것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진단이 늦어지게 되면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지속된다고 하시면 빠른 검사를 통해서 진단과 치료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 허리 통증은 매우 흔하게 발생하고, 이 논문에 보면 임신 5개월에서 7개월 사이에 50%의 여성들에게 허리 통증이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 허리 통증 때문에 임신한 여성의 80%가 일상생활을 매우 힘겹게 하고 있고, 그 중에 30%에서는 심한 통증으로 침상 안정까지 필요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허리 통증, 디스크 질환이 의심되는 증상이 지속될 경우에는 진료를 받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뉴로 설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